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민입니다. 네. 자,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이제 목이나 어깨, 여기는 상당히 좀 쓰임새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퇴행도 다른 부위보다 좀 빨리 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스마트 기기를 요즘 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퇴행 시기가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만약에 목과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는데 아유, 내가 혹시 어제 잠을 잘못 잤나? 아니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러면서 정말 이 통증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때문에 이게 자칫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목과 이 어깨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제 찜질하면 좀 낫겠지. 아니면 파스 좀 붙이면은 며칠 지나면 뭐 괜찮아지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 좀 이거 놔두면 그냥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면서 목과 어깨 통증에 대한 고민들 좀 해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용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은 치료를 미루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심각할 경우 손과 팔의 감각까지 이상해진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주저마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에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현대인의 목과 어깨 건강을 되찾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김용욱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어떤 부위든 뭐 아프다고 해서 이제 바로 병원 찾는 분들은 주변에 드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오리 묵힌다고 그러잖아요. 질환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견디기 힘들 정도 돼야지 이제 병원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목이나 어깨 이런 쪽은 뭐 약 먹고 좀 지내보다 보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이 목과 어깨 통증 시달리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치료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같이 수술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두 가지로 생각하죠. 수술 안 하는 치료, 수술하는 치료. 안 하는 치료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물리치료도 있고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치료 있다. 이게 비수술적인 치료. 그러고 안 나면 수술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수술이 안 되면 수술이고 수술 안 되면은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단계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아프신 분들도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로 도움받을 수 있고요. 또 혹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거나 마취를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수술은 도움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이런 다양한 분들에게 프롤로 치료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프롤로 치료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이 있다는 전제여야 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무조건 병원 가야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병원 안 갔는데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엔 회복하는 힘과 능력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해결되면 병원도 필요 없죠. 이게 잘 안 될 때는 자극 용액을 사용해서 우리 몸속에 고장난 부위에 주사를 놔서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우는 걸 프롤로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자극 용액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걸 얘기해 드리면 덱스트로스, 소듐 모루에이트, P2G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자극 용액이 있는데 다양한 자극 용액을 사용해요. 그 고장난 부위에 주사를 놔서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우는 거를 프롤로 치료라고 합니다. 네, 보통 목과 어깨가 아프다 하면 염증이 생겼으면 염증에 관련된 치료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해서 낫는 힘으로 목과 어깨 같은 이런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 겁니까? 네, 그것도 아주 누구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낫는 힘이 어디에 있냐 하면 사실은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 혈액 속에 있습니다. 우리 혈액이 없으면 우리 살아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사망하신 분은 피가 돌질 않잖아요. 근데 그 혈액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프롤로 치료를 하면은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세포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혈액 세포 중에 초기 단계에서 혈소판이라는 게 몰려와요. 근데 그 혈소판 속에 성장인자라는 게 있는데 성장인자라는 게 참 묘하고 신비한 일을 하는데 그 성장인자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인도에서 조난을 됐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를 알고
혈소판에서 성장인자를 탁 터뜨려줘요. 그러면 그 성장인자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걸 보고 우리 몸에서 필요한 세포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기 단계 세포로 섬유화 세포라는 게 오는데 네. 섬유화 세포가 저 화면에 보이는 저렇게 꼭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돼 있어요. 이 섬유화 세포가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세포로 바뀝니다. 이 분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어깨에 힘줄이 찢어진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혹은 오십견이 있다, 혹은 수술하고 아프다 이럴 경우에 그 프롤로 치료로 고장난 원인 부위에 주사를 놓으면 우리 몸속에 회복되는 반응이 나타나면서 하나하나 회복되다가 그 고장난 원인 부위가 해결되는 게 프롤로 치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롤로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네.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네. 아까 이제 주사를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네. 난 팔이 아프단 말이죠. 그럼 팔에 맞으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나 네.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 다리가 저려요. 그럼 다리에 맞으면 되는 건지,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난 목 디스크가 5번, 6번에 있다. 그럼 5번, 6번에다 주사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어깨에 힘줄이 젖었다. 그럼 거기에 한두 군데 딱 주사 놓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가 않고요. 네. 물론 5번, 6번 디스크 혹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 그러면 그게 태어날 때부터 디스크를 갖고 태어난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태어날 때부터 힘줄이 찢어져가지고 태어난 분이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생겼거든요. 그게 여러 세월 동안 누적돼서 거기서 하나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 부위를 골고루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 부위를 전체적으로 치료해서 회복을 시키도록 유도하는 게 프롤로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재밌게 표현하면 그 어린 사람들이 하는 전자 게임이 있잖아요. 네. 저런 이런 블록 맞추기 뭐 이렇게 쌓기를 한다면 저런 그 재미있는 게임을 할 때도 저 블록이 엉뚱한 데 들어가면 점수가 안 되잖아요. 네. 반드시 원인 부위에 제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맞춰야지만 그게 점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롤로 치료는 그 사람마다 우리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다 고장난 원인 부위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부위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치료할 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목 디스크가 5번, 6번에 있다, 4번, 5번에 있다, 혹은 6번, 7번에 있다. 그러면 그 자리만 고장난 게 아니라 그 원인 부위가 여러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 부위를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골고루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전문의가 해부학적인 위치를 잘 알아서 원인 부위를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속에 치유 반응이 자극되면서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그 원인이 해결되니까 실제로 증세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없어지면서 모습까지 변할 수 있는 게 프롤로 치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한번 뭐 3번 디스크가 안 좋아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주사를 하는 게 아니라 원인 부위와 더불어서 그 주변의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까지 정확히 찾아서 다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어떤 분들이 이 프롤로 치료를 받으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다양한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리 편의상 목 디스크, 어깨 관절 이랬지만 우리 모든 관절이 뼈끼리 만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위에 모든 그 관절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지부터 얘기하면 엉덩이 관절 있잖아요. 고관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인대 파열, 무혈성 괴사, 무릎에도 관절염이 올 수 있고 반월상 연골 파열도 오고 퇴행성 관절염도 오고 인대 파열도 오고요. 또 예를 들어서 발목에도 똑같이 퇴행성 관절염이나 인대 파열도 오고요. 손목도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지고 나서 인대 파열이 있거나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아주 프롤로 치료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부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데 어깨에 힘줄이 찢어졌든지 디스크가 있다든지 혹은 수술하고 아픈 분들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위에 관절 부위, 심지어는 턱 관절에도 이상이 있는 분들도 프롤로 치료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저희는 현대인의 목과 어깨 통증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이 전화를 주고 계신데요. 네.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전화 주신 분 있는데요.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전화 예, 주신 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좀 많거든요. 예. 네. 어떻게 77세. 아, 70대 한 중후반 저희 전화 정도 주신 분 되셨고요. 치고는 그게 나이 많으신 분 아니에요. 네. 예. 저희 여든 넘으신 분들도 얼마나 많이 전화 네. 주시는데. 아, 예.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예. 자,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앉아오세요? 이
목이 무척 아프면서 이 양쪽 어깨가 아픈데 오른쪽 어깨가 더 좀 아파서 팔을 돌릴 수가 없어요. 뒤로 돌릴 수가 없고 그렇게 아파요. 네. 네. 돌릴 수 없으면 이렇게 드는 건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팔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건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드는 거는 들어요. 아, 들 드는 때는 건 그런데 드는데. 괜찮은데 네. 예. 들었다가 들고서는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픈 거예요. 들 때는 그런 대로 참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셨군요. 병원 가서 그 어머니 좀 진찰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치료를 좀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별로. 아직까지는 아, 네. 없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그럼 원장님과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시고 예, 질문하시는 예. 게 있으면 이런 거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네. 예. 몸 닦을 때 목 뒤로 손이 잘 올라가나요? 뭐 이렇게 좀 어렵지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여기 돌아가는데 네, 목 뒤에 뒤로- 이렇게 씻으려고 그러면 힘든가요? 예? 목 뒤를 이렇게 닦으려고 그러면 힘든가요? 예, 힘들죠. 네. 팔을 많이 올리긴 올리는데 뒤로 좀 어느 정도 반듯하게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들고서는 그리고 밑으로 낼고 가지 뒤등 쪽으로 오른팔을 돌리려면 무트가 아파서 돌릴 수가 없어요. 네. 네. 예. 네, 지금 두 네. 가지 문제가 겹쳤습니다. 지금 목 아프시다 그러는 목 디스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목도 아프시고 돌리기 힘들고 때로는 목을 뒤로 젖히면 더 아프시기도 하고요. 대개 예. 그 목 디스크가 있으면서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서 목 뼈 사이가 이렇게 줄어들고요. 지금 이 팔을 올리기는 하는데 힘이 없고 억지로 하고 돌리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은 동반해서 어깨로 움직여지는 힘줄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진찰을 하거나 초음파를 하거나 MRI를 찍어보면 이제 그걸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증세로 미루어서 볼 때는 목 디스크하고 그 양쪽 어깨 회전근개파열 힘줄이 찢어진 거죠. 양쪽 다 그 도움을 받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생활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목 디스크하고 이 어깨 회전근개파열 한쪽이 더 심하다고 그랬죠. 오른쪽이 더 심하다고 그러는데 그 양쪽 다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 희망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중에 이 프롤로 치료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야, 아버님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번에 70입니다. 아, 이런 데셨고, 네. 자, 아버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어깨가 이렇게 아프는데 네. 병원에 가서 그 촬영을 한 결과 예. 네. 그 석회가 끼었다더라고요. 아, 어깨는 네. 석회가 꼈다. 예. 네네. 석회가 끼었는데 그걸 주사로 부셔가지고 그걸 잘게 부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기계로 따따따따 2,000번을 그 부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이해를 받았는데 네. 치료가 안 돼서 안 가버렸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되게 아파서. 아, 네. 오히려 더 아프셨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호전이 쭉 전혀 뭐 안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더 좀 아픈 네,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시고요. 예, 그리고 네. 한번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신 선생님이 바로 어떤 증세냐 하면 그 힘줄이 찢어져 있었어요. 힘줄이 찢어진 걸 석회라는 그 뼈 성분이 힘줄에 끼면서 임시로 떼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그 겨울에 유리가 깨지면은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선 유리를 전체 갈지 못하면 그 자리에 뭔가를 붙여놓겠죠. 그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석회가 낀 겁니다. 근데 그 석회를 부순다고 해서 꼭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졌던 원인 부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흔히 의학용어로 이야기하면 그걸 석회성 건염 혹은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있으면서 이게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석회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깨지게 됐던 원인, 유리로 치면 유리가 깨졌던 그 원인 부위를 치료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해결 안 되니까 아마 그동안의 치료에서 큰 도움을 못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럴 때 그 프롤로 치료로 그 유리가 깨졌던,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깨에 힘줄이 찢어지면서 석회가 꼈던 원인 부위. 대개 어깨가 이렇게 덜컹덜컹거리는 원인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잘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 원인 부위를 치료하면
팔 올리는 것도 편해질 수가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롤로 치료를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잘 고려하시면 생활하는데 많은 그 혜택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전화 주신 분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이런 부분 좀 도움을 받아보시고, 일단은 뭐 전문의에게 상담을 좀 한번 받아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네. 중요한데, 그 부분의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프롤로 치료 이번 시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청자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으로 고통에 시달리시는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네.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2년생입니다. 아, 40년생이세요? 네. 그럼 70대 30대 중반이시라는 정도? 말씀인데, 네. 그렇죠? 네. 예.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이 오른쪽 귀 있는데 귀하고 목하고 어깨하고 막 저립니다. 아, 네. 그러세요. 그 병원 어떻게 좀 치료는 받아보셨어요? 병원 가서? MRI 대학병원에 가가지고요. 예, 예. MRI 검사를 하니까 목 디스크로 나왔어요. 디스크요. 네. 예. 예, 목 디스크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 약을 먹어보라 해서 한 3개월을 먹었습니다. 예, 예. 네. 3개월 먹었는데 그 원장님께서 이거 먹어봐서 안 되면은 수술해야 된대요. 아, 예, 아, 예. 예. 수술해야 된대. 내가 나이도 있고 해서 수술하기가 겁이 나잖아요. 네. 아, 그래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 권체 볼 수 없나 해서 예, 네. 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어떤 네. 말씀인지 저희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약은 드셨는데 호전은 좀 잘 안 네, 되고 수술까지 그리고 이제 권유받으셨는데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좀 꺼려지시고. 꺼려지시고 네. 예, 이래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네. 어디 목 디스크에 어떤 특효약이 있으면은 사실 약만 먹고 싹 났으면 좋겠지만 어디에도 뭐 특효약이라는 건 없고 결국은 주는 약들이 대부분 이제 소염 진통제로 임시로 안 아프게 하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해결이 안 된 거고요. 아주 목이 많이 아프고 시리고 저리고 이런다는 건 신경이 많이 눌리고 있고요. 그 MRI 이런 걸 찍어보면 틀림없이 그 한 부위만 디스크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한 부위만 수술해서는 잘 해결이 안 되고 여러 부위를 하고 원하진 않지만 좀 큰 부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자 입장에서 수술에 따른 위험이나 마취하고 회복하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수술에 따른 좋은 결과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수술에 따른 위험 부담이나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가능성도 같이 고려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그리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프롤로 치료를 고려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한 가지씩 이제 좀 사례를 통해서 네. 어떻게 이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회복이 됐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목 디스크 환자 사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61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자, 통증이 심해서 목이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움직이면 어깨가 무거워서 누워만 있습니다. 걸어다니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많이 힘듭니다. 자, 여기저기 많은 병원에 다녔지만 수술을 권할 뿐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자, 수술은 두려운데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예.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좀 치료가 된 사례인가요, 원장님?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전형적인 목 디스크일 뿐만 아니라 네. 이제 여러 병원에서 이건 위험하니까 누워만 있어라 이런 정도였어요. 왜 그러냐면 목 디스크 심한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보행이 어렵죠. 예. 네. 그런데 이분이 왜 그랬냐면 목 디스크가 심할 뿐만 아니라 그걸 전문 용어로 해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해서 예. 아주 그 뒤에 있는 인대가 골화, 뼈처럼 변해가지고 신경을 아주 심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나가다 걸어다니고 가끔은 너무 심해서 어지러울 때도 있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막 좀 균형감이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넘어져서 다치면은 사지마비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꼼짝하지 말고 이거는 기다렸다가 수술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만 있으라 뭐 이런 정도까지로 했으니까 굉장히 두려웠죠. 그리고 이분이 확인하려고 또 여러 병원에 갔더니 역시 이건 너무 심해서 수술해야 되고 수술한다고 반드시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술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수술이 사정에서 연기됐다가 찾아오시게 됐어요. 네. 좌측에 있는 사진처럼 디스크하고 그 후정인대 고라가 돼가지고 아주 신경이 심하게 눌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그러면 말초신경, 끝에 있는 신경이 눌리는데 이번엔 신경 다발 전체가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누워 있으세요.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근데 이분이 치료하고 나서 저쪽 이 횡단면에서도 보면 그전엔 디스크가 이렇게 나와서 신경이 그냥 꽉 눌려 있었는데 그 눌렸던 게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치료되고 나서 정말 안 아프게 잘 지내고 물론 수술 치료가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술로 도움 받으실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프롤로 치료를 도움이 되는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고려하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린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네.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상당히 예후가 좋았던 네. 그런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환자마다 조금씩 이제 그 네. 예후는 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를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네. 자,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목 질환이 오기도 하지만 업무 특성상 요즘 현대인들 막 PC 작업을 하거나 뭐 그렇죠.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래서 만성적인 목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자, 예. 이런 분들이 치료받아서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4세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목을 가누기가 힘들고 늘 피곤하고 머리가 아파요. 자, 병원에서는 MRI상으로 심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많이 아파요. 머리를 가누지 못해서 컴퓨터 작업을 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아픈 지도 오래됐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플로치를 통해서 이게 애매해요. 맞죠? MRI상으로는 이게 별로 안심하다고 안심하다고 하는데. 그러는데 네. 환자 본인은 죽겠다고 네. 그러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지 네. 참 난감한 그런 부분인데 네.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았습니까? 네, 아주 어떻습니까? 정확한 요점을 찝어주셨는데요. 예. 이분이 말하자면 너무 아파가지고 뭐 MRI 검사까지 했는데 심하진 않은데 왜 이렇게 아프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 들은 거죠. 근데 이분은 재밌는 거는 이분은 직업이 병원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물리치료사예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든지 한 10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열심히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본인이 목이 아파서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귀에서 소리도 나고 뭐 이래서 이비인후과 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뭐 이상은 없다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그러다가 귀가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들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는 이분은 좀 너무 신경이 예민해서 신경성으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본인은 아파서 힘들고 아주 쩔쩔매고 젊은이들이 하는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을 잘 진찰해 보니까 전적으로 원인은 목에 있었어요. 근데 목 디스크가 심하진 않더라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경추 교감신경 이형성증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목이 이렇게 뼈가 차근차근 있으면서 이게 안정이 돼 있을 때는 그 주변에 가는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이제 잘 균형을 갖춰주고 여러 가지 알아서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상이 생겼어요. 그게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어떨 때는 안 들리는 것 같고 어지럽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보면 젊은 나이인데도 목을 앞으로 좀 이렇게 쭉 내민 사람처럼 됐었죠. 네. 그리고 똑바로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기울어 있었죠. 물론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이 치료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교감신경이 안정되니까 목 들리는 게 편해진 거예요. 귀가 들리는 게 편해지고 그다음에 일을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 프롤로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사로서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RI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지만 MRI가 이 사람이 아프다 안 아프다 이 사람이 어지럽다 어지럽지 않다를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종합하는 건 역시 담당하는 그 의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MRI상으로 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에서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좀 수술하지 않고 도움을 받은 그런 사례, 예후가 좋은 사례를 좀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전화 상담 지금 전화 주고 계신데요. 네. 바로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전화 주신 분께서는. 저는 지금 저기 78이에요. 아, 70대 후반이시고요. 네. 예. 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저기 어깨가 예. 저기 많이 통증이 와서 많이 아파요. 아, 어깨 통증이 네. 오신다고요? 예. 네. 그러면은, 예, 지금 원장님 저희 지금 나와 계시니까요. 원장님께서 어떻게 어깨가 아픈지 좀 몇 가지 여쭤보실 거예요. 그거 좀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예. 어깨가 주로 어떤 동작에서 많이 아프세요? 어깨가 이 뒤로도 돌리도 못하고요. 뒤로 못 돌리고, 예. 네, 저기 우로는 올릴 수 있어요. 위로는 올릴 수 그리고 있고요. 네. 예, 통증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견디게 아파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아파서 네. 저기 뭐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시술로 해서 수술을 했어요. 아, 수술 이미 했는데 받으셨군요. 좋아지지도 않고 도로 또 이렇게 아파서 그 다음에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또 거기를 가서 MRI를 찍었거든요. 네. 그렇게 연골이 닳아져서 그런다고 수술도 못하고 진통제를 아플 때마다 먹고 그대로 계셔야 된다고 나이가 많아서 수술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셨군요. 아, 그럼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또 수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 들으신 건가요? 수술을 그때는 연골 닳아졌다는 소리를 안 하고 옆으로 염증이 생겨서 그것을 제거하면은 어깨가 쓸 수가 있다고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게 쓸 수가 있다고 이렇게 네. 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네. 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세가 이제 연세가 70대 되면 사실 자세히 보면은 힘줄이 성한 분보다는 다 어느 정도 손상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팔을 올리긴 하는데 힘이 없는 거고요. 네. 팔을 이렇게 뒤로 젖히면 힘들다는 건 뭐냐면 이 어깨를 싸는 힘줄과 관절을 싸는 막인데 앞에 있는 데가 이렇게 바깥으로 당기면 다친 데가 더 당기기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끼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손 집어넣는다든지 이럴 때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수술을 하고 어떨 땐 힘줄 찢어진 걸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도 또 찢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좀 비유해서 얘기하면 우리 옷이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우리 없던 시절에는 옷을 오래 해질 때까지 입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양말을 신어도 막 이렇게 해질 때까지 입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꼬맨다고 이렇게 꼬매면 또 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깨가 덜컹덜컹하니까 거기 연골까지 손상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연골이 손상되면서 2차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프롤로 치료는 이렇게 수술하고 아프신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지금 생기고 있고 연골이 고장난 부위, 또 힘줄이 다시 찢어지는 부위, 전체적으로 해진 부위를 골고루 어디 한 군데만 주사 놓는 게 아니고요. 전문의가 아주 정확하게 잘 진단을 하고 잘 조사를 하고 진찰을 해서 그 원인 부위를 골고루 치료하면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까지 하고 아프시고 그 다음 수술도 안 된다 이러니까 굉장히 아마 좌절감이 많으실 거거든요.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프롤로 치료가 있으니까 권해드리고 절대로 희망 버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병원에서 이제 수술받기 어렵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약으로 이게 아플 때마다 이렇게 통증제 먹는, 진통제 먹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그렇죠. 저희한테 좀 전화를 주시면은 네. 저희가 좀 해법을 모색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2세에 60대 네. 초반이시고요. 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양쪽 어깨에서 팔꿈치고 사이에 네. 양쪽에 그렇고 등이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병원 가서 좀 치료는 좀 받아보셨어요? 이거 큰 치료는 아직까지 안 받았고, 예. 네네. 네. 약간 조금
조금은 받아봤습니다. 아, 뭐 약간 조금 치료라 하면 뭐 물리치료 이런 것들이요? 예. 아,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예. 얼마나? 글쎄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오래되셨네요. 오랫동안 이렇게 예. 불편하셨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예, 예.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시고, 예, 그리고 예. 나서 한번 상담을 쭉 받아보시죠. 예. 예. 그 어깨 쪽이 아프시다 그러는데 어깨가 만세하는 건 잘 되나요? 전에 앞뒤로도 안 되고 만세도 안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막 겨드랑이 막 뭉치가지고는 그게 꽉 뭉치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손으로 이제 집에서 많이 풀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런 거는 다 되는데 네. 많이 싫어. 차고 예. 지금도 막 차봐서 좀 어른같이 막 그렇습니다. 몸이. 네. 그 부분만 예. 네. 양쪽 등하고 팔꿈치하고 팔 어깨 사이 그쪽에 예. 어깨 사이. 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증세로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 목에 원인이 생겨서 목에서 디스크와 신경이 눌려서 양쪽 어깨 축지와 감각이 둔하거나 차거나 뭐 시리거나 이런 증세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그러면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또 어깨를 움직여주는 힘줄이 찢어져서 이렇게 만세도 안 되고 돌리기도 안 되고 이게 겹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담하신 사모님은 그 두 가지를 어느 쪽이 주된 문제인지를 잘 감별할 필요가 있는데 평소에 네. 목도 좀 아프시진 않으셨나요? 목도 글쎄 목은 그렇게는 못 느꼈습니다. 잘 못 느끼시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목은 평소엔 별로 안 아프시고 이 팔은 아프고 잘 힘이 없는 것 같고 안 움직일 때는 물론 이 어깨에 움직여주는 힘줄 중에서 회전근개라 파열이라고 이제 의사들이 쓰는 진단이 있는데요. 예. 말하자면 여기에 이 절구공 같은 이런 그 뼈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걸 움직여주는 힘줄이 다 이렇게 나이 들면서 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해졌으니까 힘을 못 쓰죠. 그럴 때는 그 원인 부위에 치료하는 그 프롤로 치료법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진찰도 하고 뭐 초음파 검사도 하고 필요한 MRI 검사에서 더 정확히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선 말씀 들은 걸로 추측하건대는 어깨를 움직여주는 힘줄이 손상된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목 디스크가 동반이 돼서 손이 저리거나 시리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담당 전문의가 잘 진찰을 해서 어느 쪽이 더 주된 문제라는 걸 먼저 잘 밝히고 그 주된 문제를 치료하되 때로는 목도 치료하고 어깨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 양쪽에 어느 게 주된 문제인지 혹은 동반됐는지를 담당 전문의가 잘 진찰해서 밝혀가지고 치료받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뭐 특별히 이렇게 좀 큰 치료는 좀 안 받아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네. 뭐 참 시중에 요즘 이 어깨와 관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네. 이제 프롤로 치료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좀 조금이나마 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주변에 가까운 병원 가서 좀 자세히 좀 진단을 좀 받아보시고 치료법들 좀 여러 가지 권유를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깨랑 목이 통증을 인해서 수술을 권유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네. 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고 회복이 잘 되면 좋은데 혹시 나이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의 위험도 있고 그렇죠. 네, 예. 다양한 그런 고령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좀 꺼리시는 분들도 많고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예. 자, 그런 분들에게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된 사례도 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세 남성분의 이번에는 사례인데요. 네. 양쪽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어 올릴 때 힘들고 항상 당기고 세수할 때도 매우 힘듭니다. 병원에서는 양쪽 힘줄이 찢어졌다고 수술을 권유하는데 자,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던 분입니다. 네. 네, 이분 수술하지 않고 잘 치료됐습니까, 원장님? 네. 이분이 이제 78세니까 이제 80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MRI를 찍어보니까 아주 심합니다. 그 좌측에 있는 사진처럼 저렇게 표시한 데가 뭐냐면 네. 까만 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앞에 있는 힘줄, 그 중에서도 견갑하근이라고 이런 굵은 힘줄인데 그게 찢어져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것뿐 아니라 다른 힘줄까지 다 여러 곳에 찢어져서
그 나이가 드셔서 수술해도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권유받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치료하고 나서 한 번에 해결된 건 아닙니다. 반복해서 쭉 치료하다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MRI를 찍어봤더니 저 찢어진 부위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물론 수술하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수술하는 방법 의사니까 수술하는 방법은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연세가 드시고 수술도 어렵고 수술해도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서도 프로로 치료가 도움을 드려서 그냥 증세만 없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힘줄이 이어졌던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어떤 케이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치료 사례들 네.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많이 예후가 좋아졌던 그런 분들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롤로 치료가 갖고 있는 특징들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네, 아무래도 전 이제 수술하는 의사니까 수술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수술처럼 이 프롤로 치료하면서 그 한 부위를 몇 시간씩 주사 놓지는 않죠. 뭐 전신 마취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 소요 시간이 짧습니다.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뭐 한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하고요. 물론 준비하는 시간은 별도로 있고요. 네. 또 안전하기 때문에 뭐 연세 많으신 분, 또 임산부 혹은 연세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이 있는 분들도 치료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진통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해결했더니 통증은 따라서 없어지게 하고 임시로 안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 프롤로 치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롤로 치료는 치료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상생활, 취미생활 혹은 직장생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자꾸 하시라고 그러고요. 네.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치료받기 전에 뭐 소염진 통제니 파스니 이런 걸 많이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소염진 통제나 파스 같은 거는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좀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네. 프롤로치는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워주거든요. 오. 한쪽에선 낫는 힘을 깨고 한쪽에선 낫는 힘을 가라앉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체 소염진 통제나 파스는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네. 근데 너무 많이 아프다, 힘들다 그럴 때는 뭐 제한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쓰지 않고 꼭 써야 된다면 담당 전문의의 지침에 따라서 아주 제한적으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한 부분 있으면요. 주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뤄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 몸에 뭐 어디든지 네. 구부러지는 부위는 다 좋아요. 예. 네. 어깨도 좋고요. 팔꿈치도 좋고 네. 무릎도 좋고 허리도 좋고요. 하여간 관절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다 주저 말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청자님 전화 주셨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목소리가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58세예요. 네, 50대 이제 50대 후반이시고요. 후반이시고, 예. 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어깨가 예. 원래는 팔꿈치하고 그 어깨하고 사이에 팔이 아팠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음. 어깨하고 그 주위가 굉장히 아팠는데 예. 이제 뭐 그렇게 넘어져 다친 것도 아니고 큰일 한 거 아니라서 네. 그냥 참고 견디다가 음. 거의 4개월 정도 그렇게 아팠는데 네. 네. 나중에 좀 너무 심하게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막 통증이 심히 아파서 예. 네. 동네에 이제 한방에 가서 침을 막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침 맞다가 좀 증세가 너무 미미하게 좀 호전되긴 하는데 너무 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아는 사람이 그 주사를 맞는데 네. 많이 좋다 그래서 한번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씩 빨리 이제 치료하면서 빨리 나고자 해서 맞았는데 그 굉장히 좋았어요. 아, 네. 그래요. 예. 많이 좀 좋아지고 그래서 그 팔에 있는 그 아픈 통증은 많이 사라졌는데 네. 팔은 아직 안 올라가고 네. 뒤로도 뒤로 이렇게 바짝 올라가는 거 오른손은 다 아니 왼손은 다 되는데 오른손은 네.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지금 그때 맞았던 주사가 혹시 어떤 주사인지는 기억을 하세요? 예예 에치라제라는 그 저기 주사제라 하더라고 에치라제. 네. 에스트라제. 네. 예. 아마 원장님께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어떤 주사인지는 알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아마 좀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네네. 예. 네, 그러면 저 병명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50견이라고. 네? 50견. 50견이요. 예. 네.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치료만 정확하게 잘하면 굉장히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50견은 일반적으로 쓰는 질환이고요, 병명이고요. 의학 용어로 얘기하면 유착성 견관절 건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딱딱한데요. 어깨를 움직여주는 힘줄이 들러붙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뻣뻣해서 잘 안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그 원인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요. 아무 원인 없이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안에 있는 힘줄이 찢어지면서 그걸 보호하는 기능으로 못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모님, 이게 굉장히 아플 때는요, 그 50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플 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뭐 뜬 눈으로 밤을 샌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 급성기의 통증은. 그래서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프롤로 치료를 고려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생각 중에 하나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목 디스크도 그렇고요. 네. 아니면 어깨 통증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관절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 있으면은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치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와 관련된 좀 여러 가지 치료법 네. 중에 이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빨리 좀 여기서 이제 병원 가서 순차적으로 좀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많이 전화 주고 계신데요. 바로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대 중반이에요. 60대 중반이시고. 자,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아유, 뭐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요. 네, 아이고. 아유. 다리도 내려왔나 막 그냥 이렇게 그냥 다리가 뭐 한 짐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저기 자고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네네. 병원은 가보셨어요? 뭐 한의원가 침을 좀 맞았어요. 네, 뭐 다른 뭐 엑스레이나 뭐 이런 MRI 같은 건 안 찍어보셨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한번 원장님과 대화 나눠보세요. 네. 예. 지금 그 말씀하신 사모님의 그 증세 중에 많은 사실 진단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엑스레이, 뭐 MRI 이런 검사로 더 확진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나타나는 증세가 전형적인 목 디스크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한 짐은 넣는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얹어놓은 것 같다는 게 뭐냐면 예, 맞아요. 이게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무거운 곳이 어디냐면 머리입니다. 대개 무게로 따지면 한 4.5kg에서 5kg 사이거든요. 근데 무거운 짐을 여기다 얹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하고 튼튼할 때는 목뼈가 이렇게 차곡차곡 얹어 있어서 그걸 잘 지탱을 하는데 지금 그 목뼈를 받쳐주는 인대와 힘줄, 디스크 이런 게 다 약해져서 지탱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신경 눌리는 게 아주 많이 생겼고 그걸 이제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더 힘들다는 거는 우리가 주무실 때, 잠잘 때는 이 목뼈가 하는 일을 쉬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목뼈가 그 주무시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이 들어서 이게 늘어져 있는데 더 늘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빨랫줄을 비유하면 빨랫줄이 팽팽할 때는 빨래를 널어도 바람에 날리면서 다 마르게 해주면 축 처져 있으면 그 빨래가 바닥에 닿아서 좀 깨끗하지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그것처럼 축 늘어진 게 더 이완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더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치료하는 게 프롤로 치료하는 게 어떤 걸 하냐면 이 비유해서 얘기하면 빨랫줄이 콱 늘어진 거를 좀 팽팽하게 해주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주 원인 부위를 정확하게 골고루 잘 치료해 줘야 되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래전부터 아팠기 때문에 난 안 낫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일단은 아픈 부위에 대해서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어디가 이제 이 통증의 어떤 문제가 됐는지 그 원인 부위를 찾아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치료법으로 지금 프롤로 치료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현재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31살입니다. 아, 30대 초반이시고요. 네. 예. 근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네. 야구를 하다가 이렇게 공을 던지는 중에 어깨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네.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 아이싱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침을 좀 맞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괜찮아져가지고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있다가 물리치료도 몇 번 했는데 또 괜찮아져서 네. 좀 괜찮아졌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 요즘에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하면 되는지 좀 제대로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정밀 검사는 안 받아보셨나요? 뭐 MRI나 뭐 이런 촬영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런 거는 회사가 좀 바빠가지고. 그러셨군요. 현재 예. 이렇게 바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예. 참 병원 자주 가기도 참 그렇고, 그쵸. 예. 네. 그래서 아마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원장님 이런 분은 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이제 소위 그 직업적인 야구 선수는 아니지만 지금 아마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마 포지션을 투수를 잡을 정도면 운동신경도 좋으시고 굉장히 거기에 아마추어로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야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던지다가 툭 했다는 건 이걸 좀 의학적인 얘기를 하면 이 어깨 관절은 이렇게 공처럼 생겨 있습니다. 사실 어깨 움직이는 뼈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걸 휙 돌리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확 던지는데 이게 빠지질 않기 때문에 가속도를 통해서 이 손끝으로 공이 빠르게 날아가거든요. 예. 네. 근데 툭 했다는 거는 이걸 잡아주고 있는 관절을 싸는 힘줄, 인대, 그다음에 일부 힘줄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지려면 일부 힘줄이 찢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몸속에 이제 회복하려는 그 시도가 있으니까 잠시 지나면 괜찮고 그런 것 같지만 운동하려고 그러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과 같이 이 찢어진 게 아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리고 일상생활은 아마 그냥 하실 겁니다. 그런데 좀 취미생활 하든지 그러면 다시 던지려고 하면 과거 같은 그 구위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볼의 스피드나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유해서 얘기했던 이 그 어깨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힘줄과 관절을 싸는 막이 찢어진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프로로 치료하면 우리 몸속에 원래 낫고 회복시키려는 힘과 능력이 있거든요. 그 프로로 치료를 도움받는 그 여러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고려하시고 치료받으시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치료받을 때 항상 이제 우리가 또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네. 바로 이 부작용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 프로 치료는 좀 어떤 부작용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물론 같아요. 뭐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모든 처치에는 부작용, 후유증, 합병증 다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죠. 네. 우선 이제 부작용으로서 주사기 때문에 주사 맞은 부위가 좀 아플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론 아프다고 해서 그게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네.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또 그 주사 맞다 보면 그 자리에 이제 멍이 들을 수도 있고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부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평생 붓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종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멍이 들어서 검스름하지만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주사 바늘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뭐 혈관이나 중요한 신경을 만약 건드리거나 손상을 주면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죠. 그 외에도 뭐 주사 바늘을 통해서 혹시 감염이 되면 감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감염증이 생기면 일찍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서 해결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 목과 어깨 관련된 질환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고생하시고 좀 시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좀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저희가 무료 전화 상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과 어깨 통증에 관한 고민 상담은요. 방송이 끝나도 계속됩니다. 나 전화하려고 했는데 방송 끝나버렸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이 끝나도 계속되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